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한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효력정지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드문데 오늘 모신 분은 신진섭 박사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정식으로 학위를 받은 박사이면서 우리 군에서 과거 합참에 민사심리전 참모부, 민사심리전 참모부에서 심리전을 담당하는 계획 장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 위에 과가 있는데 과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보병, 포병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장교들이고, 진짜 이분이 대한민국 대북 심리전, 우리 군에서 하는 심리전을 총지휘했고 또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정원에서 하는 것도 다 관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로 했던 심리전하고 북한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제 우리가 재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 박사님은 저하고 뭐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초기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심리전을 더 잘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80년대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심리전에 굉장히 당했거든요. 삐레 많이 당했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 그때는 우리 자체는 심리전은 없었고 한미 심리전인데 그때 굉장히 당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한이 설했어요. 그래가지고 심리전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독으로부터 모든 전선 지역에 확성기를 쭉 까는데 베를린에 깔았던 것처럼. 그렇죠. 108개 지점에 쫙 깔았는데 장비 성능이 굉장히 좋았어.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이제 한 70년대 중반서부터 우리를 가져놉니다. 박정희 때부터. 그렇죠. 그 전서부터 해가지고 7.4 공동성명 그때 그 전서부터 가져놓아요. 예, 유명한 얘기 많죠. 예, 그때부터 가져놓고. 오늘 뭐 사단장 누구 오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우리 깜짝 놀라고 비밀 사항인데. 다 알죠. 그때. 네, 다 알고 있었지. 그때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그 심리전에 당했어요. 그리고 7월 7.4 공동성명 때 우리 성명 자체에 심리전 없애자 그랬어요. 그 적대적 행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심리전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는 뭐까지 없앴냐면 심리전 부대까지 다 없앴습니다. 완전히. 북한은 아니죠.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아니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8개월 후에 다음 해 초에 걔들은 심리전 재개가 됩니다. 75년 8월. 그렇죠. 7.4 공동성명 74년 맞죠? 그렇죠. 74년. 72년인가? 72년. 73년 8월. 73년도에 이제 드디어 당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조직이 없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도 순진하게 그걸 믿었네. 믿었죠. 믿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부랴부랴 만들어봤자 조직이 2년 걸려요 만드는데. 국회 동의도 얻어야지. 모든 법. 박정희 때도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받아야죠. 군을 다시 창설하는 건데. 부대 창설. 창설.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닐걸요. 아마 저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이제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부터는 이제 북한의 장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도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북한이 그때부터 돈이 좀 없어지니까 장비를 못 사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가 발전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장비가 막 좋아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1987년도에 뭐를 만드냐면 AS-87이라는 확성기를 만듭니다. 조그만 확성기가 있는데 이게 9줄, 8줄이에요. 그럼 그 확성기는 국산인 거예요? 그렇죠. 국내에서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AS-87인데 그때서부터 우리가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확성기는 성능이 어떤 건데? 그거는 약 한 전선 지역에서 확성기 설치 지역에서 약 10km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북은 108군데다가 확성기를 설치했고, 그렇죠. 우리는 몇 군데나? 우리는 100군데. 그럼 우리가 밀리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봤을 때 북한은 산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는 보니까 산에서는 소요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적을 하려고 그러면 산이니까 소요가 안 되니까 100개면 충분해. 충분하다? 네. 그러면
북한 마이크가 있으면 확성기가 있으면 우리가 같은 지역에 설치하는 거죠. 대개 같은 지역이죠.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MDL이 있으면 2km가 이제 북방 한계선, 네. 2km가 남방 한계선인데 거기에 이제 GP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개 네. 1km에서 한 1.5km까지 막 들어가요. 그러면 가까운 데는 뭐 1km도 안 되고 몇백 미터. 그럼 GP에다가 확성기를 대개 GP죠. GOP가 아니고 GOP도 있어요. 이쪽 서부선전 쪽에는 GOP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대개는 GP에 설치해야지 많이 들어가지 그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지 1km 이상 더 들어가지. 그럼.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럼 GP 그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GP에다가 이제 방카 위에다가 방카 위에다가. 저기 그래도 어느 정도 은폐도 받으면서 확성기가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골라서.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가 유리하게 가다가 그때 이제 제가 아까 저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군에서 심리전만 했어요. 그 10년만 하셨어요. 네, 거의 심리전만 했어요. 이제 소령서부터 심리전 계속 했는데 심리전 전문 요원입니다. 전문 요원. 그 520이 이제 510, 520, 530, 540이 이제 인사정보 작전 분수인데 오케이. 520이 정보입니다. 거기서 522이에요. 그게 심리전이에요. 522 정보의 전문 심리전. 전문 요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고려대학교 들어가신 거 그때쯤 들어가신 거예요? 그 후에? 아니죠. 그 전에 이제 학부서부터 학부를 다시 밟았구나. 학부서부터 쫙 새로 해가지고 이걸 국가에서 키운 거죠. 그럼 고대 편입이었겠네요? 편입이죠. 3학년 편입에서 군사용으로 들어가서 편입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예, 그렇죠. 이거. 제가 제대로 배우셨구나. 국가의 그 혜택을 7년 동안 받았어요. 학사 2년, 석사 석사, 2년, 박사 박사.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국가로부터 받은, 즉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뭐만 있었다? 10년밖에 없었다. 북한 주민 계몽이다. 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거기에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계몽하는 것이 제 최고였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S 87? AS 80 그렇죠. 그게 이제 87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북한 거는 몇 킬로 소리가 들어요? 거의 안 들리죠. 그때쯤 오히려 오래돼가지고 그때는 자기들 우리 방어 방송밖에 안 돼요. 우리가 틀면 맞방송. 맞받쳐서 자기들이 들을 수 없게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의 실정이고 그래서 뭐 죽일 바에 완전히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1996년도에 AS96이라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확성기를 만들어냅니다. 96년도. 그럼 예. 김영삼 때는? 그렇죠. 그러면 김영삼 그때가 서울 불바다 발언 있고 제네바 합의 있고 맞습니다. 그때 아주 시끄럽고 김일성 죽은 다음이고. 그렇죠. 저도 그때 굉장히 기자로서 바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북한 잠수함 강릉에 들어와서 맞아요. 그때입니다. 그 시기에 10년 더 강화한 거죠. 누가 강화시킨 거예요? 우리 저기죠. 대통령도 이제 허락을 했죠. 그때는 이제 김영삼 씨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심리전이 발전된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심리전을 굉장히 심리전이라기보다는 북한 주민이 계몽적으로 갔었어요. 그 북방 정책을 했던 게 노태우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랑 심리전하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심리전은 바로 뭐냐면 과거에 했던 심리전 쌈박질이지 않습니까? 쌍박질. 심리전 쌈박질로만 했어요. 그런데 말싸움을 했다 이거죠. 말도 하고 괜히 중상모략하는 거. 그렇지. 옛날에 서로 비방했지. 그렇죠. 비방이죠. 비방 비방이죠. 비방. 비난도 비방이죠.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비반이죠. 그러다 이제 그때 S96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게 20에서 25km까지 들어갑니다. 장비는 바뀌었는데 방식도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때 비방에서 이제 홍보죠. 홍보가 아니고 뉴스, 팩트만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 저 박사님께서 그럼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공부한 게 참고가 돼. 참고가 아니고 실제 이제 심리전은 제가 쭉 해보니까 처음에는 손자병법이 나오면 지피지면 백전 불태, 부전이 구린지병이면 선지선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알고 나는 그게 심리전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20년 정도 하니까 야 심리전은 일상이네. 일상생활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심리전이에요. 오케이. 이 선생님하고 나랑 얘기해도 심리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니까 심리전은 상담이에요. 상담이다. 심리전은 상담이에요. 예를 들면 전선 지역에 우리 대면 작전 요원이 있거든요. 대면 작전 요원이 있으면 북한에는 우리 대면 요원들과 상대하는 적공 요원인데 걔들은 걔는 적공이라고. 적공지 옛날에 한번 넘어온 친구 있었죠. 변형관이. 변형관이. 그 제작품 아닙니까? 제작품이잖아요. 변형관이 넘어온 게 우리 그럼요. 신 박사님이 그럼요. 심리전 한 거예요? 팩트죠, 팩트. 심리전보다도 팩트. 사실과 진실을 주면
똑똑한 친구를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팩트를 던지기 시작한 게 노태우 때부터 팩트를 던졌다. 그 아니죠. 전까지 비방이고. 아닙니다. 전부 다 비방이고 아, 제가 95년도에 박사 학위를 하고 와서 이제 여기 딱 들어와요. 그때 박수. 민심부에 이제 딱 들어와서 보니까 같이서 근무하는 모든 우리 선배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은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쌈박질만 하고 있어. 쌈박질 아니잖아요. 비방만 하고 욕만 하고. 그럼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방에서 이제 이런 팩트가 아니고 그때는 팩시밀리라고 그래요. 팩스밀리 있었죠. 예, 막 노란 게 막 올라오고. 저도 많이 받아봤어. 원고 많이 받아봤습니다. 아이고. 전부 다 보면 욕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뭐막 그래 막 욕하면 그거를 잘한 거를 장관님한테 보고하면 장관이 욕 잘한 거는 부스만. 김일성 욕 잘하면은 칭찬받을 때구나. 그때 심리전은. 그 10년이 아니잖아. 노태우 이전은. 노태우까지만. 노태우까지는. 김영삼 초반까지만. 지명사 YS 동안 그때 심지어는 비방이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데 그 논조라고 그러거든요. 논조. 설득에는 그 비난, 비판, 그 비방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파이트 심리전이잖아. 파이트. 하얀색. 그렇죠. 백색 심리전. 백색 심리전. 파이트 사이콜로지. 백색 심리전. 흑색 심리전 거짓말이고. 블랙은 거짓말이고. 그래서 화이트는 사실을 주는 거고. 그렇죠. 회색도 있어. 회색은 긴가민가 하는 것들. 이거는 북한에서 많이 쓰는 건데 논조를 다 바꿨어요. 전부 다 백색으로. 오케이. 팩트를 줬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근무하던 우리 선배나 우리 부장님까지도 뭐라 그래요? 전 안 굽혔어요. 싸웠겠네. 많이 싸웠죠. 싸웠겠네. 그건 많이 무슨 싸웠죠. 말인지 아주 쉽지 않은데. 예, 어렵죠. 그건 더군다나 박사학위 받고 왔으니 되게 싫어했겠네. 주변에서.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건방진 놈. 한 번은 이런 적 있어요. 우리 부장님이 부장이 투스타죠. 투스타죠. 투스타인데 굉장히 센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박사는 하나밖에 몰라 그래요. 그렇지. 그 얘기 당연히 나오지.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겁대가리 없이. 겁이 없는 거예요. 부장님, 박사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하고 입증시켜서 나오는 결과를 쓰는 것이. 그 내부 심리전을 먼저 하신 거네. 내부 설득하기 위한 심리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저를 이해해 주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1년간 충분히 걸리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전 심리전 요원들을 제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심리전 요원들은 부사관들. 아니 부사관도 있고 여군도 있고. 여군도 부사관. 그렇죠. 대면 작전하는 그런 요원들도 있고. 전부 다 국립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립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4년제 대학. 4년제 대학에서 그래도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반장이나 회장을 해본 친구도 갖고 왔어요. 그 친구들을 심리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분기에 2번. 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죠? 그래야지 제일 말뜻을 알아주잖아요. 리더를 해본 애들이 안 된다. 그렇죠. 따라다니기만 한 애들은 안 된다. 리더는 팔로워도 돼요. 리더 하는 사람들은 심리전을 쓸 줄 알죠. 알죠. 그 친구들 제가 설명을 하니까 심리학 이론 모든 이론 다 가르쳐 줍니다. 북한에 유행하는 심리전이 행동주의잖아요. 조건 형성 이론인데 그럼 걔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조건 형성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북한 애들보다는. 그죠? 우리 애들은 정말 제가 가르쳐 주는 거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부장, 과장들 설득하고 이쪽에서는 우리 그 요원들, 부사관들이나 이런 초급 장교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시키고. 병사들도 있었어요? GP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정말 그 친구들이 정말 애국자. 정말 잘해줬어요. 진짜 적국여왕랑 싸우면 거기는 사복 입고 합니다. 사복 입고 올라가고. GP에서 사볼 입고요? 그럼 뭐 자기 몸을 노출하고 해요? 그럼요. 쏘면 3배 보복이니까. 자기 GP에 그 벙커가 아니고 그게 올라가서 딱 얘기한다고? 마이크 잡고? 그럼요. 마찬가지. 걔도 올라오고 이북도 재밌네? 친구. 그러면 이제 그건 친구. 그러면 옛날 JSA 영화에서처럼 그 친구가 바로 변형관이가 그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난 몸을 노출하는 줄 몰랐네.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럼 서로 한 1km 전방에서 마주보고 서로 가까운데 250. 200 그렇죠. 동부전선 가까운. 같이 두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대면 요원들은 말만 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동차가 2천만 대예요. 2천만 대. 친구 우리는 2천만 대가 그렇게 많나요? 우리가 인구가 2천. 아니 자동차 대수가 2천만 대가 됐었어요. 생산 대수가 수출까지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2천만 대 자동차 시대야. 그러니까 걔들은 3천만 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북이. 그러면 자꾸 묻는 거예요. 북한에 이제 자랑할 거리를. 우리는 얘기 않고 그 적공 요원들의 선전을
거짓말을 북한의 적금 요원들이 뻥튀어 얘기하는 걸 뻥뻥 계속 치는 거를 받아서 묻는다. 아 그래? 아 그래? 하면 또 묻는다. 진짜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케이. 그 밑에서 듣고 있는 북한 군인들은 솔깃한 거네. 아니 설릿한 게 아니고 저 갓나 새끼 또 고집부렁하고 그만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그게 3년 만에 대면요원도 다 철수하고 적공요원 다 철수해요. 그럼 양쪽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인민군 애들이 자기 편 적공 요원이 하는 걸 저 새끼 구락발 피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심리전을 했다.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어떤 거냐면 또 우리 영혼들이 올라가면 영혼들이 갑니다. 이제 되게 수요일 날 가는데 오빠 그래요. 오빠.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듣고 싶은 소리가 오빠잖아요. 오빠 안녕. 그때는 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오빠. 그렇지. 여자는 여군이니까. 아니 그때 여학생들이 많이 형 할 때. 오케이. 가면 이제 주제를 얘기합니다. 저기 오빠 요새 굉장히 겨울 가까운. 여군도 그러면 딱 대면으로 올라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겁 안 나나? 총 맞은 애도 있어요. 이북이 쏴요 가끔? 그러면 옆에 맞으면 큰일 나죠. 할 말 다 하고 내려온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 연락됩니다. 그런 여군이 있었어요? 그러면 물심전 요원들은 진짜 대단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럼 그 친구들 안에 방탄조끼 입는 것도 방탄조끼도 입을 수도 있고 대부분 안 입어요. 깝깝하니까. 깝깝하죠. 그리고 입으면 또 이상하게 뿌룩뿌룩하고 또 색깔도 뭐 철모는 안 쓰고 그냥 사복 입고 올라간다. 오빠야 그냥 오빠 안녕. 주제를 이제 뭐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새 김장철인데 우리 김장했어. 김장하는데 아주 뭐 우리는 까나리 액젓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굉장히 맛있겠어. 우리는 이번 겨울은 잘 지낼 수 있어. 옛날 같으면 야 너희들은 단간부들이 다 떼먹기 때문에 김장 못했지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쌈박질이잖아. 그때 우리는 이제 95년 이후서부터는 오빠 우리는 김장해서 오빠들은 김장했지? 라고 물어요. 북한에서는 여군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여군이 없죠. 전방에는 여군이 거의 안 하죠. 북한은 전방 지역에 나오는 북한은 전방 지역을 전연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군대 갈 때 되게 싫어하잖아요. 북한은 군대 오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출세하는 길이죠. 당 간부가 다 당원이 노동당원이 되기 위한 코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방에 있으면 30%가 당원이 될 수 있으니까 군대 외가 당원 들어가는 곳이 저기요. 그러니까 핵심 계층의 자녀들이 전부 다 전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계층. 우리 장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야 북한의 핵심 계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상이 투철할 거야.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북한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오케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식으로 설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답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빠가 답변하는 오빠가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만.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물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올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오빠 저기 주제가 여행에 던져주고 가는구나. 고민하게. 여행 숙제내주고 가는 거예요. 그 숙제 주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친구 떠나면서 뭐 틀어줘요? 확성기에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와 재밌겠다. 다음 주에 이제 또 와서 그런 식으로. 그 우리가 던진 주제대로 따라와요? 따라오죠. 정말 따라오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앉으려고 하는구나 걔네들이. 아니 심리전은 이미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북한 분들이 저는 북한 분들이 저게 아니거든. 내 동포잖아요. 그렇지. 그 친구들이 듣는 거야. 걔네들 의식하고. 걔들을 위한 계몽이잖아. 그런 식으로 하니까 2000년에 뭐 일어났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났죠. YS가 끝나고 DJ가 IMF 거쳐갖고 당선이 되죠. 6월 15일 날일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내리자마자 김정일 차를 같이 타고 DJ가 같이 갔죠. 그래서 비밀 회담을 하는 거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좀 다들 궁금해하고. 그때 이제 가진 얘기 다 했겠죠. 돈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겠고. 딱 둘이 있을 때 차원에서. 그럼 저기 차가 고정돼 있으면 노출되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약 40분 동안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첫 마디가 전단 작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전단 작전 B랑. 전단.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하신 건 확성기 방송 대면 그렇죠. 방송이고. 그렇죠. 그러면 YS 때까지 전단 작전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단도 마찬가지고 저기 심의전 그 방법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확성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B라라고 하는 전단도 있어요. 전단. 그다음에 글씨도 써놓고 뭐 전광판도 보여주고 전광판.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청. 우선
전단 작전부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전단 비난하는 걸로 뿌렸나? 이북을 비난하는 거. 그렇죠. 쌈박질이죠. 김정일이 나쁜 놈 뭐. 저도 어릴 때 북한 삐라 많이 봤어요. 맞죠. 박정희하고 뭐 어떤 여배우가 어땠다 뭐 이런 것도 그럼. 보고 어릴 때 이게 뭐지 하고. 만고역적 박정희, 네. 만고역적 김영삼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우리는 그때 박사님 들어가서 95년 이후부터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쌈박질이잖아요. 설득력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렸을 때 전단 주스면 갖다 주면 연필 주고 그랬잖아. 연필 주잖아요. 연필 받으러 가기 멀으면 이 자식 우리 대통령 이렇게 찢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어때? 팩트만 보내주는 거예요. 팩트만. 어떤 김일성이가 어디에서 뭘 잘했대더라. 그럼 사진 찍어서 가장 믿는 것이 사진이거든요. 글로 쓰면 뻥이라고 그래요. 뻥이야 뻥일 건데 아니잖아.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그때 당시에 북한에 2m 36짜리 농구 선수가 김영웅인가 뭐 있었던 있었어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미국에서 농구할 때 그것도 실황 중계까지 중계는 아니지만은 전단의 작전을 많이 그래 맞아. 미국에서 뭐 실패했지. 실패, 친구 실패 NBA 친구. 가가지고 그럼. 그거를 실어준다 전단에. 그렇죠. 그럼 이제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실어줘요. 그럼 자기네 거니까 유심히 보겠네. 못 보죠.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렇죠. 근데 평양으로부터 전선 지역까지 오는데 보름이 걸려요. 걔는 노동신문 늦게 받아봐요 전방에. 그죠? 보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홍콩에는 바로. 홍콩에서 우리 가서 사오면 5일이면 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해주면 처음에는 안 믿었었죠. 열흘 후에 보면 얘들이 많네. 그때 전광판이 또 등장해요. 전광판은 그럼 YS 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안우태호 때죠. 안덕태우 때. 지금도 이따가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만일에 확성기 작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어디냐면 교동도 건너편에 있어요. 교동도 앞에는 바다인데? 아니 그래도 가깝죠. 아 이쪽으로 서쪽으로. 그렇죠. 그럼 강화도도 좋지. 그렇죠. 적 4군단인데 거기 약 3,000명 정도. 인민군 4군다고 저 개성 쪽에 많죠. 거기 그렇죠. 저도 그래. 잘 압니다. 거기 얼마 거기 좋겠어요. 평화전망대 강화도에 있고 한데. 그런데 이제 전광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광판, 전단작전, 확성기 그다음에 우리 대면 요원들. 그러면 그 당시에 전광판은 어떤 내용을 띄워요? 글자 많이 글자가 제가 한번 방송한 적도 있는데 6글자야 6글자. 많은 글자 못 띄우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디지털이 아니라 그냥 이제 수동식이죠. 수동식은 아닌데 컴퓨터지만 해서 띄우면 그래도 굉장히 발전됐어요. 그래서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무슨 6글자 띄우는데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인민군 오빠, 인민군 여러분, 그리고 좀 이따 빨래하지 마세요. 빨래하지 말라. 왜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에 뭐 나와? 기상지원 나와요. 내일 이쪽 지역에는 비가 오고 다음날 비 오거든. 그런 정보를 준다. 그럼요. 비난을 하지 말고. 비판을 할 필요가 없어. 인민군 오빠 빨래하지 말아요. 내일 비 옵니다. 근데 내일 비가 오면은 뭐 와요? 또 오늘은 뭐 나오나 이렇게 쳐다보게 된다. 집중의 효과를 노리는 거야. 그럼요. 그냥 완전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성은 요즘 정식에서 전부 거짓말 시키는데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정말 팩트만 주면 믿게 돼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가짜 뉴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뉴스. 가짜 뉴스는 그 가짜 뉴스 한 사람이 당하죠. 당하죠. 지금 뭐 한겨레하고 더탐사. 그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광판 띄우고 그렇죠. 삐라도 뿌리고. 전단도 하고.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소재가 다 다른 방법들 있잖아. 방법은 달리는데 주제는 똑같아요. 너희들 통일돼야 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돼요. 그 우선 질문이요. 그 적과 대면 요원, 적공 요원하고 1대1로 붙는 친구들은 따로 훈련을 시키나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가요. 강의해서 그러니까 그때 아까 당시 리더십 있는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그렇죠. 강의를 들어가서 걔들이 3명씩 있는데 3명씩 있는데 그 해당 지역 GP장도 통제를 못해요. 집시장도 못한다, 중인들이 못한다. 그렇죠. 별도로 그리고 못한다. 저하고는 직통전화가 강해요. 아, 그럼 전방에 가면 그 친구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격려하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YS 때까지 밀어붙였고 북한이 스트레스를 분명히 받았고 받은 정도 아니죠. 근데 2000년에 DJ가 대통령이 돼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김정일의 차를 타고 40분간 가면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전단 얘기 나오죠. 부탁한 얘기가 대북 심리전 말아달라라는 전단 작전. 그렇게 보는 것 본다 아니, 아까 사실 나왔다고 그랬죠.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라고 그랬죠.
팩트입니다. 전단 이거. 작전을 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가장 아니 확성기나 이런 건 대면 요원들 1대1 붙는 거라 그건 다 냅두고 왜 그것만 하지 말라. 아 확성기는 기껏 해봤자 20km밖에 못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오지만 그래서 북한의 중심 지역까지 계속 우리 전단 작전 실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 지역에 약 100m 평방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